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릉교육장에서 토지개발과 특수경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토지개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토지개발은 책이 교재가 4권인데 토지개발 1, 토지개발 2, 그 다음에 농지경매, 맹제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렇게 해서 4과목인데 한 과목을 가지고 4번씩 2시간씩 해서 4번씩 강의를 하다 보면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개발 과정이 전부 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약 4개월이 걸리게끔 되고, 4개월이 지나고 나면 저녁 7시에는 다시 특수경매 과정으로 또 시작하고, 토지개발 과정은 3시로 옮겨가게끔 돼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렇게 3시와 7시 바뀌어가면서 4개월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이 진짜 토지개발이다 1인데, 1의 이 내용은 이겁니다.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땅을 가지고 어때 투자할 때는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한데, 토지 개발할 때의 규제, 그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해갖고 규제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제일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땅의 모든 기본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오게끔 되는데, 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가 아닌 일부 중요한 내용만 줄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타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대한민국 모두 다 있고, 어떤 종류의 건물은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타법령은 그 개발을 규제를 하는 것인데, 타법령은 땅 자체의 규제가 아니라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이 타법령입니다.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네 번째는 김대중 정부에서 어떤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지 우리가 토지에 투자를 하게 되려면 토지에 분할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땅 옆에 국유지, 보통 보면 하천부지 또는 구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내 땅 옆에 있는 국유지 또는 하천부지를, 국유지 하천부지를 점유 허가를 받거나 또는 분할을 받는 방법, 무조건 점유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무조건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유지가 있고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해갖고 제일 첫 번째가 각종 토지 규제 정보 찾기입니다. 토지의 개발은 규제가 시작이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토지 규제를 종류별로 제가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일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타법령, 그 다음에 개발행위, 그 다음에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이 있고 현황에 의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7가지 종류로 나뉘게끔 되는데, 용도지역은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규제를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용도지역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용도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가 용도지역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다 다르게끔 된 거죠.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하자면, 용도지역은 땅에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장교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비도시지역은 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렇게 규제, 용도,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용도지역에서 이렇게 등급을 매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등급을 매겨놓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거기 땅에 모든 용도지역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용도 구역은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타법령은 용도 지구나 구역은 또 지역은 내 땅 자체에 대한 규제인데, 타법령은 내 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른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가 현재에 쓰고 있던 지목을 변경을 할 때에 규제를 받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고, 그 다음에 임야는 산지관리법이란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 어떤 건가 보고, 그 다음에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은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이런 것이 현황이 없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물 규제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데, 도로가 없을 때는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배수로가 없을 때는 내가 만들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사도나 임목본수나 표고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황에 의해서 규제가 어떤 규제가 어떻게 돼 있나, 이것이 규제의 총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땅을 내가 사러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땅을 사러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기본 원칙인데, 제가 보면 이런 서류로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무슨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서 타법령 이런 것에 대해서 서류를 다 검토를 해서, 현황만 괜찮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건축허가가 날 수 있구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규제에 의해서 그런 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서류로 다 합격이 되면 현황을 가서 보게끔 되는데, 현황에 의해서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는데, 이것이 임목본수도도 내 땅에 의한 임목본수도만 적용되는 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 땅뿐만 아니라 내 땅 옆에 50m 또는 30m 이내에 있는 임목본수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봐서 내 땅뿐만 아니라 내 땅 옆에 나무가 얼만큼 심어져 있느냐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황에 갔을 때는 기반시설, 도로, 배수로, 수도, 전기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건물을 짓게끔 되면 항상 기반시설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있을 수 있는가도 봐야 되고, 네 번째는 그런 기반시설이 있어서 내가 집을 지었을 때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도 같이 보고, 이 땅을 투자하기 전은 이 네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